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에서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0.5%포인트, 50 베이스 포인트, 이렇게 50 bp라 그러죠? 인하를 했는데, 뭐, B컷이라 그러죠? B컷이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다소 의외죠, 의외. 어제 뭐, G7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의 화상회담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화상회의가 끝나고 그냥 뭐 성명서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됐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 G7 회담이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소위 B컷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25도 아니고 50 베이스 포인트의 전격적 금리 인하를 했다. 상당히 의외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그때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뭐, 1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과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움직여서 했나? 이게 좀 조금 그래, 의외예요. 이게 원래 이제 이번 그 17일, 18일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요때 인하하든가, 이때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인하도 될 텐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50 베이스 포인트나 달하는 이런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CNBC 간판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 뭐 좀 아시는 분이죠. 연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지만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우와, 그 충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모양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었다.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뭐 코로나19가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충격적으로 인하했다라는 것은 꽤 의외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은 뭐 그때만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제 5% 올랐잖아요. 선제적으로 5% 올랐으니까 그 5%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 뉴스의 매물 나왔다. 또 어제 우리가 이미 그 뉴욕의 그 금리 선물에서는 그 0.50 베이스 프로 포인트, 그러니까 50 베이스 포인트죠. 0.5% 포인트, 이 0.5%를 내릴 것이라는 것이 금리 선물에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100%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반드시 3월 달에 50 베이스 포인트, 0.5% 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뉴욕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재무장관 또 그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조금 파월 의장이 과민 반응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쪼여가지고 뭐 과민 반응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어찌 보면은 감기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뭐 엄청난 것이다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거 뭐 감기인데 통상 그렇게 감기는 유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쪽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니다, 굉장히 그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 이게 좀 이번 그 파월 의장의 과감한 조치이긴 하지만 너무나 과감한 조치여서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국의 리포트를 보면은, 사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쭉 조사해보니까 치사율이 높지가 않더라. 또 경증 환자는 사실은 이제 그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경증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냥 약한 감기로 걸렸다 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까지 고려한다면은, 실제 치사율은 1% 이하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무작위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은 이제 무작위로, 특히 이제 신천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0% 전수조사하잖아요. 전수조사하니까 작은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일단은 확진자로 이렇게 판명돼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지금 5천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이제 경증 환자까지 확진자라 해가지고 격리 치료에 가니까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이 극히 낮게 나옵니다. 지금 뭐 3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5,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확진자인데 그 중에서 1%면 50명이잖아요. 근데 50명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로 이제 그 사망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물론 좀 지나가 보면 또 이제 치사율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코로나19가 치사율이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너무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우한시를 아주 폐쇄해버리면서 이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로 인한 그 어떤 걱정들 우려 같은 것들이 좀 과하게 반영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시진핑 주석의 생각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사스 이후로 계속해서 중국에서 신종플루도 사스 이후에 그 중국에 대한 인식이 비생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아주 과감하게 조치를 했다는 걸 이해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또 과민 반응이 또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제 코로나19 600명 증가했죠. 어제 그 10시에 발표하는 그 하루 그러니까 0시에서 0시까지 이렇게 한 게 600명 증가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제 또 추가 증가가 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추가 증가가 314명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대구의 신천지 관련 그런 쪽이다 하는 것이고 어제도 이제 신규 발생 환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중에서 어제 이제 600명 그 신규 환자 중에서 520명이 대구고 그리고 60명이 경북이에요. 그리고 520명 대구 중에서 신천지하고 이제 신천지랑 관련된 그 지인이나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일반 대구에서의 사회적 확산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대구 경북과 신천지로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되는가 여부는 오늘과 또 내일 발표.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이니까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수목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말 정도부터는 조금 약화될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다음 주 주말 정도 많이 약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욕 증시의 모습은 이제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저께의 급반등, 이게 이제 5% 급반등이었는데 2.94% 약 3%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올라온 거 다 까먹었어요. 나스닥 역시 뭐 거의 양봉을 커버하는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좀 아쉽다라는 거죠. 아쉽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이틀 올랐는데 이틀 양봉에 좀 상당 부분을 까먹었고 애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이틀 올라왔는데 이제 위에서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은 편이네요. 뭐 양봉 장 초반에 8%까지 올랐다가 참 좋았는데 8%까지 올랐다가 차익 내오는 매물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났고요. 반도체 엔비디아도 그런 흐름으로 마이너스 3.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타격받을 것 같고 뭐 전기차도 조금 밀리긴 하겠지만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밀진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주도주 전기차하고 반도체 전기차 반도체 플랫폼 모두가 조금씩 조금 밀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밀렸죠. 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락할 폭 자체는 많지 않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어제 삼성 SDI LG화학 가장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큰 폭의 음봉으로 지금 마무리됐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2차전지 같은 종목들 신성장 주도주는 하락할 때보다 매수한다. 그런 관점으로
이런 이제 LG화학을 중심으로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밀릴 때마다 매수한다는 감각으로, 밀리면 매수하겠다, 이런 감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제가 늘 얘기하던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NHN, 더존비전, 아프리카TV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어제 음봉이었으니까 오늘 더 매수하기 좋죠.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좀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한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마감될지 모르니까 그냥 분할 매수하세요. 네이버도 내려왔고 카카오 내려왔으니까 그냥 분할 매수한다.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서두르지 않고, 지금 장이 나쁘니까 장 나쁠 때 매수해야지 하면서 많이 매수하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분할 매수, 한 달 동안 매수하겠다, 1년 동안 매수하겠다, 이런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또 코로나가 뭐 엄청 저하다 그러니까 그 반대에 있는 코로나 수혜주들은 또 조금 들썩하겠죠. 마스크보다는 요즘은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진흥생명과학, 이런 수젠텍, 이런 이제 시젠 같은 이런 이제 이제 진단이라든가 또 치료제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보시기 바라겠고, 또 바이오 종목 중에서 어제 좀 바이오 괜찮았는데 그 중에서 뭔가 이거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 재료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뭐 무리 없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변화 없습니까? 좀 저점에서 한다는 감각이고, 제가 오늘 12시에 또 녹화해가지고 12시 한 반쯤에 중간 과정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